국세청에서는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인 14,000건 수준으로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14,000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느껴지시겠죠. 이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양도상속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 자금 출처조사나 기획조사 등을 모두 합한 숫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절반 이하일 것 같은데요. 좀 여유있게 잡아서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1만 건 정도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직 좀 많게 느껴지시나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국내 사업자 등록 건수는 약 995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나누면 한 995개 사업자 중에 한 군데 정도가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퍼센트로는 뭐 0.1% 정도 될 것 같네요. 사실 이 세무조사는 일반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큰 탈세를 해서 적발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확률이 높은 위험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사업자의 경우 5년에 한 번 정도 정기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업자분들에게는 이 세무조사 말고도 세무서에서 연락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후 검증, 사실 확인, 현장 확인 등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특정한 거래나 어떤 상황이 있는 경우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고 이때 추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사후 관리들은 사실 세무조사 건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현업에서 느끼는 빈도수는 세무조사보다 훨씬 많거든요. 정기적인 세무조사 한 건당 이런 사후 관리들은 20, 30건 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제대로 된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어도 이런 사후 관리들로 인해서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1, 2년 사이에는 체감적으로 유독 많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3년 연속 세수가 펑크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지 않나요? 재작년에 56조, 작년에 32조, 올해도 한 40조 정도 세수 펑크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세청에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후관리의 비중을 더 많이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업하는 납세자분들은 체감적으로 세무조사가 많아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기조사의 경우에는 업종이나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서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랜덤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보통은 세무조사하기에 한 15일 전쯤 또는 30일이 될 수도 있고요. 통지가 오기 때문에 갑자기 세무조사관들이 닥쳐서 조사하는 사례는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간편조사라고 해서 6개월의 시간을 주고 나서 그 중에 이제 납세자가 원하는 월을 정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통지를 받으면 이걸 친절하다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또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익 금액이 3억 이하이면서 업종에 따라서 카드 가맹점이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용 계좌 개설이라든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이런 세무 의무를 다하는 분들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자이면서 국세청에서 정한 규칙들을 잘 지키면 제외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법령상 그렇게 돼 있는 것 뿐이고 실무를 하다 보면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매출액이 최소한 10억은 넘어야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보통 나오는 분들을 보면은 매출액이 한 100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세무조사 때 이제 납세자를 대리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이제 조사관이 3명에서 많게는 한 5명 정도의 조사관 분들이 팀으로 조사를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나와서 자료도 수취하고 조사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조사를 하면 최소한 그분들 인건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세무조사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게 바로 이 비정기조사라는 건데요. 이건 좀 특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비정기조사는 확실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 나가는 세무조사인데요. 따라서 배제되는 요건도 별도로 없어요. 이런 비정기조사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탈세 제보에 대한 세무조사라든지 자금 출처조사, 자료상, 기획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정기조사 역시 사전에 통보하는 게 일반적인데 미리 통보하면은 세무조사 시에 자료 수취할 때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혐의가 너무 중대한 경우에는 간혹 예치조사 또는 일시보관조사라고 해서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관들이 회사로 바로 들어와서 자료를 등사해 가거나 아니면 전산자료를 복사하고 문서를 일시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검찰에서 하는 압수수색 이런 거가 좀 비슷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아주 예외적으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이런 것들을 좀 언론이나 소문으로 접한 경험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체감상 빈도수가 가장 많았던 건 자료상에 대한 조사인 것 같아요. 이 자료상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떤 거냐 하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금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비용이 많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업종의 특성상 또는 시기상 내가 쓴 비용은 많은데 세금 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많이 못 받을 때가 좀 있거든요. 이럴 때 주변에서 부가세 정도 또는 한 10%에 1, 2% 정도 더 붙여서 주면 세금 계산서 끊어준다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보통 이런 자료상이 아마 요식업이나 이런 도소매업에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세금 계산서 하나 사왔다고 해서 내가 세무조사로 걸리는 게 아니라요. 이 세금 계산서 파시는 분 있죠. 이 분들을 우리가 이제 자료상이라고 불러요. 세법상으로. 이분들도 처음부터 자료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자금이 좀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몇 개 이제 팔아 보니까 즉각적으로 부가세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현금이 좀 들어오고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료상으로 포착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물론 뭐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게 예전에는 이런 자료상이 참 많았어요. 이런 걸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뭐 대리인들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국세청의 전산이 너무 좋아서 이런 걸 아주 잘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자료상은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요. 지방국세청, 좀 더 높은 곳이죠. 거기서 조사를 하는데요. 아주 강하게 이분들을 조사하면요. 이 자료상 입장에서는 이 내가 가짜로 끊은 세금 계산서를 불어야 내 세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니까 세금 계산서 판 것들 다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세금 계산서와 어떤 계좌 내역 그리고 상품 판매 내역들을 크로스로 대조해보면 어떤 게 가짜인지 금방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 가공 세금 계산서를 산 사람들의 관할 세무서로 자료를 쭉 다 이관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한 건의 세무조사가 10건, 20건, 100건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응하는 사장님들도 많아지고 체감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한번 좀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흔한 세무조사의 사례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일 것 같아요. 보통 규모가 좀 되는 요식업이 좀 타겟일 것 같은데요. 이 사업자가 관리하는 포스기가 있죠, 매장에. 그 포스기에 나오는 매출과 세무신고한 매출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럼 세무신고한 매출이 좀 적다면은 매출 누락이 의심되니까 거기에 대해 소명자료 요청을 받게 되겠죠. 두 번째는 기획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국세청에서는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주제를 타겟 삼아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저희 모두텍스TV 송근표 세무사님이 자세히 올린 연예인 1인 법인 문제라든지 인플루언서 또는 뭐 BJ 분들의 부가세 문제 등이 기획조사 대상이 된 적이 있었고요. 2, 3년 전쯤 부동산 급등기 때 미성년자나 소득이 적은 젊은 분들이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비싼 동네에다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자금 출처 조사를 한 사례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이한 케이스로는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과다급여에 대한 기획조사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무조사의 범위는 굉장히 넓거든요. 소득을 창출하는 종류나 형태, 방법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양해지고 이 재산의 종류도 참 많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도 있을 거고 고가의 자동차, 미술품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재산에 대한 양도상속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종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는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내 업종에 따라서 평균치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평균이죠. 보통 내가 하는 사업에 따라 소득률이나 경비율 이런 게 평균치가 있을 텐데 그 평균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소득이 그거보다 너무 높거나 또 너무 낮으면은 아무래도 눈에 띄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세무신고를 제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득세를 예를 들자면 5월 달에 우리가 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수백만 명이 신고할 거란 말이죠. 아무래도 이때 같이 신고를 하면은 세무서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내가 까먹고 있다가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뜬금없이 한 8월 달 정도에 소득세 신고를 한다. 그러면 세무서에서도 자료가 들어오면 그냥 넘기기보다는 아무래도 한 번 더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 기간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적격 증빙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을 지출하셨으면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고 세금 계산서 안 되면은 카드 사용하시거나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잘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사업과 관련 없는 것들에 대한 증빙을 너무 많이 챙기시면 그것도 또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빙을 잘 안 챙기다가 나중에 비용이 좀 부족하니까 세금 계산서를 산다든지 인건비를 가공으로 신고하면 아무래도 세무조사의 확률이 점점 높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무조사는 안 받는 게 제일 좋죠. 저도 일하다 보면 세무조사 한 2달 받으면요 납세자도 그로게 상태죠. 저도 진짜 죽을 맛이고요. 납세자 대신해서 방어하다 보면 정말 진이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키면서 정도를 좀 지키면서 사업을 좀 안정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걱정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세무 관련된 궁금한 내용들은 잘 정리해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텍스TV 강종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